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도이치 성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승훈 대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X7 M 스포츠 40i 6인승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의 차량 가격은 1억 5,300만원이고요 6인승, 7인승 두 가지의 시트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 스포츠도 있고 디자인표 엑설런스 두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승차감이라든지 옵션적인 차이는 없고 외형적인 이런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휠, 요 정도의 구성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면부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블 헤드라이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가 데일라이트고 밑에가 일반적으로 라이트가 작동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세대 대비해서 라이트 디자인 자체가 좀 달라졌다는 게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큰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의 아이덴티티인 키드니 그릴 보시게 되면은 그릴 안에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야간 주행 시 존재감을 보다 극대화를 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가 큰 만큼 그릴 자체의 디자인이 크게 되면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엔진 운동을 하고 있는 흡입 자체도 조금 더 원활하기 때문에 엔진의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도 이렇게 비교를 좀 할 수는 있겠는데요. 콧구멍이 크면 숨도 많이 들이실 수 있고 숨 내쉬는 기능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원활하듯이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런 효율적인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X7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에서도 가장 상위 고급 라인으로 이루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엑셀런스 클럽에 자동으로 또 가입이 됩니다. 앞서 제가 8 시리즈 모델에 언급을 했던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제주도 렌트카, 인천 에어포트 서비스 이런 부분들까지 X7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혜택적인 부분으로 특징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X7이 24년 1월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프로모션급의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X5 모델을 좀 보시는 분들은 프로모션 감안하면 X7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X7을 보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좀 상담을 좀 요청을 주시면 아무래도 좋은 금액대에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고, 참고로 3월 달부터는 국내 입항이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후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면에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양쪽의 리어 램프입니다.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대비해서 신형 모델은 조금 더 입체적인 라이트 디자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야간에 이런 면 발광 LED 시스템 자체가 차량에 이제 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 가운데 이제 크롬으로 길게 이어진 이 포인트적인 요소는 차량을 조금 더 보다 넓어 보이고 익스클루시브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트렁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위아래로 나뉘는 크램쉘 도어 방식입니다. 크램쉘 도어 방식은 조개가 입을 벌리는 요소를 모티브로 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3열까지 전부 다 시트를 세운 상태고요. 그래서 3열까지 시트를 세우게 되면 요만큼의 이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2열과 3열을 옆에 있는 버튼들로 이렇게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런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분리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좀 장점이 세로로 그냥 그대로 적재를 하실 수가 있어요. 2열 시트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시게 되면은 세로로 그냥 골프백을 계속 적재를 할 수가 있어서 4인 기준으로 라운딩을 나간다고 하시면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에 루프 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5존 에어 컨디셔닝입니다. 여기 3열 시트까지 에어컨 공조 시스템하고 열선, 썬루프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열은 일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은 차량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X5 3열보다는 확실히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3열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차량을 이렇게 또 운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 천장도 알칸타라 소재로 들어가 있어서 럭셔리 모델인 만큼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실내감을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트렁크 하단 같은 경우에도 하단이 하중을 250kg까지 견디고 있어요. 그래서 캠핑이나 차박을 가시는 분들도 이런 하단 트렁크 폴딩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또 캠핑을 또 차박을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만도 따로 이렇게 수동으로도 가능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위아래 전동으로도 같이 또 조절 가능하실 수 있고, 보시게 되면 버튼이 두 개인데 첫 번째 버튼은 이 하단 트렁크를 닫는 버튼이고, 옆에 있는 버튼은 차고 자체를 내리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차고 자체가 40mm가 내려가서 무거운 물건을 적재하실 때 조금 더 원활한 포지션으로 적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차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거운 물건 적재하실 때 차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포지션에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게 좀 포인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을 하시면 다시 서스펜션 자체는 올라가거든요. 이 차는 서스펜션이 최대 40mm, 최하 40mm로 위아래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 모드 또는 일정 주행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차량 서스펜션 자체가 20mm가 낮아집니다.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고, 차가 보시다시피 대형 SUV이다 보니까 뒷바퀴 조향도 같이 됩니다. 인테그랄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시속 70km 이하에서는 앞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조향이 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라든지 뭐 유턴하는 구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고속 주행을 할 때에는 앞바퀴와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직진 안정성에 조금 더 포인트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7 시리즈에서도 현재 뭐 750이 24년식이랑 i7에만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코너를 만나게 되면 원심력에 의해서 롤링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가 적용된 차량은 앞에 있는 카패스 카메라와 GPS 기반으로 해서 주행에 알맞게 예측적으로 차량의 롤을 억제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타사 브랜드에서는 뭐 포르쉐로 치면 PDCC와 비슷한 맥락의 기능이기 때문에 뭐 차가 전고가 아무래도 높으면 코너에서도 롤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설계상. 근데 이제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츠에도 뭐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옵션이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실내 공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6인승 메리노 블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블랙 시트 외에도 타르투프 시트, 그리고 아이보리 시트, 뭐 이렇게 시트 구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뭐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도 타르투프 시트하고 블랙 시트가 이제 또 적용이 되고, 아이보리 시트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아이보리 시트는 국내 입항이 워낙 적은 소량의 시트 컬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나오던 X7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과 실내 구성은 비슷합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2열에 있는 리어 모니터가 실행이 되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처음에 조금 많이들 문의를 주셨었는데, 2열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옵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열 모니터를 뭐 이렇게 크게 사용을 안 하셨던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은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만 리어 모니터가 빠지면서 기본적인 옵션 구성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뒷바퀴 조향이라든지 이그제큐티브 드라이브 프로,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썬루프, 이런 옵션들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되면서 차량 가격 자체가 기존 모델 대비해서 한 2천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옵션 구성들로만 치면은 굉장히 알찬 옵션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열의 트래블 컴포트라고 하는 기능에서 어떤 거를 사용을 하실 수 있냐면, 옷걸이라든지 휴대용 이제 태블릿 거치대를 장착을 하셔가지고 니즈에 맞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C타입 포트를 이용을 해서 뭐 휴대폰 충전도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지금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7인승으로 하시게 되면은 3인이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6인승과 7인승은 그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가죽이 메리노 가죽이다 보니까 뭐 고급 가죽이라서 실내 분위기가 조금 더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 패널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버튼이 이제 위에 위치해 있고, 양쪽에 있는 버튼들은 선블라인드 기능입니다.
고급 차량인 만큼 썬블라인드도 이제 전동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썬루프를 여기서도 이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노라마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네,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3열에 있는 썬루프를 열동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썬루프 보시게 되면은 25,000개 이상의 LED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BMW 그룹 자체가 롤스로이스하고 같은 산하 브랜드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에 적용되는 스타라이팅과 비슷한 이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었고,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를 변경하실 때마다 위에 스카이 라운지 루프 컬러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야간 주행 시 실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급스럽죠. 네.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위에 조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썬루프 썬팅이 안 됩니다. 시공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LED 조명 자체에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X7을 출고하면서 썬루프 썬팅을 해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먼저 좀 언급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아무래도 일체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성적인 부분과 직관적인 부분들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양한 아이콘들로 통해서 차량의 이제 메모리 상태라든지 이런 구성 자체를 따로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 있고요.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도 기존 세대 대비해서 색상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15가지의 색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큰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기본적으로 시트 컴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 키, 이게 이제 디지털 키거든요. 디지털 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형 모델에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냉온 컵홀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처럼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냉이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포인트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히트 컴포트 패키지라고 하는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트 컴포트 패키지는 뭐냐면 열선 시트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열선 시트를 제가 활성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트 열선은 물론이며 양쪽에 있는 도어 패널과 이런 암레스트에도 열선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차량 대비해서 이 열선 기능도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기어 셀렉터 형식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 세대는 기어 셀렉터가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거나 미는 방식이었는데 똑같이 당기는 방식과 미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토글 형식으로 기어 셀렉터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이런 1열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이런 구조가 조금 더 간결해졌다는 게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제조사들이 이 기어 셀렉터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변형을 하고 있잖아요. BMW는 이렇게 가고 있고, 포르쉐는 내리는 또 방식이 있고, 브랜드마다의 디자인과 이런 인체공학적인 부분은 좀 다른데 대부분 기본적으로 토글 형식은 굉장히 잘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예. 파킹 같은 경우에도 파킹을 누르게 되면 사이드 브레이커도 같이 체결이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일 것 같고, 옆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에어 서스펜션, 즉 차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트렁크에서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40mm가 제일 낮아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향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올리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20mm씩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40mm에서는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는 없으시고, 요거는 정차 중에서만 40mm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한 이상 주행을 하다 보면은 서스펜션은 기본적으로 노말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 차량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환경 규제에 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의 X7이 340마력에서 지금 380마력으로 40마력 정도가 올라갔고, 기존의 토크도 45토크에서 55토크로 10토크 정도 이렇게 또 토크 수준도 향상되었어요. 성능 자체가 올라갔는데,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할 때마다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에도 시각적으로 포인트를 다르게 줍니다. 지금은 일반 컴포트 모드고,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 다이나믹한 세팅, 그리고 이런 이제 실내 인테리어 여기 구조에서도 조금 더 빨간 색깔로 강렬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 프로를 하게 되면은 효율적인
율로 세팅이기 때문에 좀 연한 하늘색 개념으로 이렇게 좀 비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주행 모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다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좋은 포인트 요소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24년식 모델부터 X7의 1열 시트 마사지 기능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운전석 도어 패널에 이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마사지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고, 뭐 위치 조절도 이걸로 이제 또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운전석에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일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마사지 기능이 없다가 생겨서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X 시리즈의 가장 막내인 X1 모델도 마사지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BMW 신모델들이 마사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옵션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운전석 도어 패널에서 2열 시트 조절도 하실 수가 있으시고, L2 버튼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시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수석 시트를 좀 조절하실 거면 이 버튼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밑에 있는 버튼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당기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등받이 각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조절이 됩니다. 왜냐면 차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수석에 이제 뭐 아이라든지 탑승객이 탔을 때도 이런 시트 부분도 조절을 운전석에서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좀 전달 드렸고, 또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